총상을 입은 북한 귀순 병사를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들끓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른바 이국종 예산 검토에 나섰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남현희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국종 예산이라는 게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국종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열악한 현장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인권 사각지대에서 비참하게 일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직원들을 고려해달라. 이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한 말입니다. 네.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 강도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 센터 한 곳당 23명의 의사가 배치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전국에는 총 9곳의 권역외상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는 비인기과, 즉 인기가 없는 의료과에 대한 기피 현상과 의료진에 대한 열악한 처우 탓이 큽니다. 헬기 탈 사람이 없어 임신 6개월 간호사가 나간다는 이국종 교수의 말을 실감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그림에도 잠깐 나왔지만 23명이나 필요하다는데 그 절반조차 채우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국종 교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외상센터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건가요? 네, 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지원 예산으로 447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그 예산마저 삭감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10% 줄어든 400억 원가량으로 축소됐습니다. 네.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등 복지부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들은 이 이국종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청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야도 모두 합의하에 그 부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촉구하는 청원이 23만 명을 웃돌면서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7일 게시된 이 청원은 열흘 만에 23만 명을 돌파해서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선 전문의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비롯해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외상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등 추가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을 조속히 추가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권역외상센터의 어려움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가 체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맞습니다. 김 의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수가 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는데요. 네.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서 중증 외상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 수가를 인정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권역외상센터는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이 골든 아워를 책임지는 중요한 곳인 만큼 낮은 수가, 인력 부족,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의료진들이 환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역외상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도 나섰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도 정부는 중증외상 분야의 시장 실패가 정부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포괄적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네. 단순한 예산 증액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는데요. 중증외상 환자의 특성상 현장에서의 긴급 조치, 그리고 이송, 양질의 전문 인력 확보, 지역사회와 병원 내 다자간 협력 등 유기적이고 입체적이며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 역시 의료 수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단순히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가 능사가 아니라면서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의원들도 수가 체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중증 외상센터, 즉 응급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응급 의료체계의 열악한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전주에서 교통사고 중증외사 소아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로는 이송이 됐지만 네. 해당 대학병원은 수술실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전국 종합병원 13곳에 치료를 요청한 끝에 7시간 만에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2010년 기준 예방 가능 사망률은 미국과 일본이 10%에서 15%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5%나 됩니다. 네. 사망자 10명 중 3명가량은 적정 진료만 받았더라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골든타임 안에 옮겨졌는데도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하셨던 사람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현희 기자였습니다.